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단원 두 번째 중단원인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도덕적 무지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도덕적 무지뿐만이 아니라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못하고, 그리고 외부의 그릇된 강요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표지를 보면은 원리를 찾아라 그림 중에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빨리 찾은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찾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여기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 보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어떤 문제 상황을 보고 그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도덕적 사고를 통해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도덕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 가지 개념을 먼저 공부해 볼 건데요. 그게 바로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도덕적 민감성은 뭐냐면 특정 상황을 도덕적 문제 상황이라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도덕적 민감성인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구나 라고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이게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특정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 민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도덕적 민감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도덕적 상상력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도덕적 결정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상상력은 어떠한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과 결정은 어떤 결과를 줄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 살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덕적 상상력의 바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도덕적 상상력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상상력은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서 일어난 도덕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므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토대가 되고 도덕적 상상력은 도덕적 민감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상상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민감성과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과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인데, 이러한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보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내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 보면서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도덕적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내 행동이 만약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 보는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번 중단원의 본격적인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처음 단원부터 얘기했던 도덕적 추론과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